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A매치 휴식일 이전 마지막으로 있었던 번니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이자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개인 통산 역대 네 번째 해트트릭,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해트트릭, 프리미어리그 현역으로서는 살라와 함께 해트트릭 공동 2위에 오른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렇게 이날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과 해트트릭에 당연 그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과 전술 수행 능력을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에는 화려한 득점들 속에 가려져 미처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었던 손흥민의 헌신이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가졌던 B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소니는 뛰어났습니다. 그는 매일 훈련에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있어 뛰어난 리더입니다. 오늘은 그가 우리의 압박을 주도했고 그 이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활약에 정말 기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로 그가 오늘 우리의 압박을 주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최전방 공격수로서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 키퍼와 수비들을 괴롭혔고 또한 동료들의 팀 압박을 이끌었습니다. 압박 횟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해주는 웹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경기를 다시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전방 압박 횟수를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71분까지 뛰면서 압박 시퀀스 총 24회, 개별 압박 횟수로는 총 33번으로 시간을 계산해보니 1분당 약 0.46회의 압박, 그러니까 대략 2분의 1번꼴로 압박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횟수의 압박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단순히 그 횟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강력한 압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가라는 압박의 강도겠죠. 손흥민 선수는 경기 시작하자마자인 1분대의 상대 키퍼를 향해 적극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라포드 키퍼의 킥 미스를 유도해냈습니다. 2분대에도 상대 수비가 공을 잡자 압박을 들어가고 쿠루셉스키까지 협력 압박을 가하며 공을 빼앗아 역습을 시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도 끝까지 따라가며 상대를 압박합니다. 이처럼 패스를 받는 최종 수비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수비가 압박을 느껴 골키퍼에게 백패스한 것 역시 끝까지 따라가 2차 압박을 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디슨의 압박으로 상대 수비가 키퍼에게 패스하자 손흥민이 키퍼를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정말 압박의 진심입니다. 장거리 압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백패스를 하자 손흥민은 보시는 것처럼 무려 하프라인부터 달려나가며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부담을 느낀 수비는 키퍼에게 패스하는데요. 손흥민은 거기까지 달려가 골키퍼를 압박합니다.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쉬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키퍼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노리는 야수처럼 전방을 향해 질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키퍼를 불편하게 만들죠. 지금 보시는 것은 비카리오가 공을 슬슬 몰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번니 공격수 중 그 누구도 비카리오를 압박하러 전진하지 않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도 이처럼 공격수들이 간격을 두고 비카리오가 편하게 킥을 하게 놔두지 누구 하나 달려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렇게 하프라인에서 하는 백패스일지라도 상대 키퍼가 절대 편안한 전진 패스를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또다시 압박을 가합니다. 이런 장면이 정말 엄청 많았습니다. 매우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상대 수비가 먼 거리에서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여지없이 손흥민이 압박을 위해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키퍼는 앞서 있는 수비에게 패스를 보내죠. 그런데 손흥민은 압박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선수를 따라가며 재차 압박을 이어나갑니다. 그러자 그 선수는 다시 좀 더 앞서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미친 손흥민은 다시 그 선수를 향해 달려나가더니 3차 압박을 또 시작합니다. 거기에 메디슨까지 협력을 들어오자 그 선수는 당황하며 결국 키퍼에게 다시 백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미친. 보이시죠? 손흥민이 다시 몸을 돌려 키퍼에게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백패스의 속도가 느리자 위협을 느낀 최종 수비수가 먼저 다가와 볼을 소유했고 그러자 손흥민은 다시 그에게 달라붙어 압박합니다. 계속해서 볼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압박 시퀀스에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달린 거리가 굉장합니다. 집중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전반전 인저리 타임에도 어림없습니다. 그의 압박은 멈추지 않습니다.
후반전에도 손흥민은 트라포드 골키퍼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아무리 먼 거리에서 시작하는 압박이라도 수비가 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트라포드 얼굴 도장은 한번 찍고 옵니다. 53분경 압박하는 자세를 보시죠. 전력으로 달려나갑니다. 수비는 부담을 느끼고 키퍼에게 공을 다시 주지만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은 끝까지 트라포드 키퍼를 괴롭힙니다. 이 정도면 거의 신고해야 될 수준으로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자 트라포드는 결국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손흥민이 바짝부터 숨막히는 압박을 가하는 것을 다른 앵글로 잡은 화면인데요.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의 리드를 따라 전방 압박을 해 맨투맨 마킹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토트넘 선수 전원이 1대1 압박을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 노마크인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측면에서 거세게 압박을 들어오자 사실상 노마크인 이 선수들은 패스를 해줄 수 없는 방향에 위치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트라포드가 줄 수 있는 선수는 우측 측면에 있는 이 선수 단 한 명이 되어버립니다. 손흥민이 거의 학교 짝꿍보다 더 바싹 붙어있기 때문에 트라포드는 황급하게 이 선수에게 패스를 내어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선수를 향해 우도기가 달려가고 있었고 곧바로 압박을 가해 결국 공을 빼앗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을 옆에 있던 메디슨에게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소니는 언제 또 여기까지 왔대 정말. 아무튼 열린 공간을 두고 공을 받은 메디슨은 그의 오른발 능력으로 멋진 중거리 슛을 날려 추가골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슨의 멋진 킥에서 나온 득점도 당연히 훌륭했지만 이 골이 나오게 된 최초 시퀀스의 기점은 이날 경기에서 쉬지 않고 등장했던 손흥민의 미친 전방 압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야, 메디슨이 이제 막 골 넣고 상대방이 킥오프에서 방송 화면 아래쪽에 스코어 자막이 막 올라오는 타이밍인데도 또 압박을 달려드는 손흥민. 압박에 있어서 정말 자비도 휴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성실한 압박은 결국 팀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에게도 그 영광이 돌아옵니다. 62분경 손흥민이 또 트라포드를 압박합니다. 그러자 데자뷰처럼 트라포드는 또 우측으로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도기가 압박하죠. 한번 공을 빼앗겨 실점한 이력이 있으니 이 선수는 황급하게 공을 전방으로 때리기에 급급해집니다. 이 부정확한 패스는 결국 반더벤에게 연결이 되는데요. 반더벤은 이 공을 결국 우도기에게, 그리고 우도기는 우측의 솔로몬에게 내어주죠. 그리고 분석 영상에서 다뤘던 장면, 솔로몬이 패스를 내어주고 사전에 슈팅 공간을 만들어 놓은 손흥민의 정확한 슈팅에서 나온 두 번째 득점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더욱 놀라운 장면은 이제 나옵니다. 68분경 정상적인 플레이를 한 선수라도 슬슬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간대, 더군다나 손흥민은 이날 지속적인 전력 질주 압박과 해트트릭을 완성한 세 번째 골을 위해서 미친 스프린트를 막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하면 사실 공격수로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미 경기 스코어도 1대5라면 심리적인 긴장감이 더더욱 충분히 풀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득점을 통해 극도의 흥분을 3번이나 느꼈기 때문에 피로도와 더불어 긴장까지 풀어지게 되면 그 이후 에너지 레벨과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상대 수비가 백패스를 하자 다시 압박을 시작합니다. 최종 수비가 공을 잡자 그에게 달려가 압박하고 그가 부담을 느껴 키퍼에게 백패스하자 다시 키퍼에게 쉬지 않고 달려가 압박하는 미친 정신력과 집중력. 해트트릭 했다고 풀어지거나 느슨해지는 모습 없이 교체 아웃되는 그 순간까지 최전방에서 끊임없이 걸어주는 최고참이자 팀 주장의 고강도 압박. 동료들이 함께 압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계속 있었기에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이겠죠. 그는 오늘 우리의 압박을 이끌었다.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와 부상 예방 차원에서 손흥민 선수를 71분대의 교체로 빼준 것이고, 저는 이 교체 타이밍이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정말 갈렸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축구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전방 압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날 손흥민 선수처럼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골키퍼에게까지 압박을 가하는 건 결코 보기 쉽지 않습니다. 키퍼로부터 공이 배출되어 수비에게 오는 순간 압박을 시작하거나 또는 키퍼에게 적당히 다가가는 수준의 약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키퍼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근접했을 때 압박을 시작하지,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먼 거리에 있음에도 달려가서 압박을 가하는 것? 그것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 앞서 번니 공격진의 태도에서 보여드렸듯이 절대 결단코 그리 흔한 장면은 아닙니다. 같은 라운드에 있었던 아스날과 맨유전을 봐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던 은케티아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이 배출되길 보고만 있습니다. 그것은 맨유 최전방 공격수였던 마르시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버풀 대 빌라전의 전방 톱으로 나섰던 누네스 역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로와 에반 퍼거슨도 그냥 거리를 두고 바라만 보고 있지 손흥민처럼 미친듯이 달려가진 않습니다. 손흥민은 번니전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나왔을 때 그들처럼 그냥 서서 바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이자 최전방 수비수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의 해트트릭은 더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격에만 집중하면서 3골을 넣은 게 아니니까요. 스포츠에는 전설적인 명언이 하나 있죠. 공격은 관객을 부르지만 수비는 승리를 부른다. 아마 팀의 승리를 원하는 캡틴이기에 오늘과 같은 수비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